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실전 해석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용한 배열법은 여러분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잡한 구조의 배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3카드 배열법을 사용했습니다. 내담자는 40대 중반의 남성분이시고요.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강사분이신데 최근에 새로운 강의 컨텐츠 과목을 신설해서 진행을 하셨다고 해요. 첫 수업이 끝났는데 과연 수강생들이 나의 강의를 듣고 어떻게 느꼈을지 전반적인 후기 평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오늘 사용한 덱은 블랙 앤 골드 에디션이라는 타로카드 덱이고요. 카드 이름과 걸맞게 블랙 색상과 골드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타로카드 덱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인물이 앉아있는 동작이라든지 어떤 이미지, 시각적인 구조를 더 쉽고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세부적인 리딩에 앞서서 먼저 어떠한 카드들이 등장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인 해석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두 장의 마이너 카드와 한 장의 메이저 카드가 등장했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 소드라는 원소만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우에 등장한 카드가 모두 소드라는 원소로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수의 차이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A라는 카드에서 B라는 카드로 변화해 간다. 흐름이 진행된다. 그리고 가운데 카드가 그 흐름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키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3카드 배열 방법의 기본적인 해석 구조는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이 시간이나 원인과 결과, 사건 전개에 따른 흐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해석할 때 꼭 그 배열 방법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드리는 설명은 비단 3카드 배열법뿐만 아니라 다른 스프레드에서도 다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타로카드가 추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고 3카드 배열법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3장의 카드를 뽑았지만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서로의 그림이 서로 연계돼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3카드 배열법을 예로 설명드리면 3카드 배열법 같은 경우에 가운데 카드가 A 카드와 B 카드로 전개되는 흐름 선상에서 어떤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로 해석하든 원인, 문제 상황, 최종 결론처럼 해석하든 어쨌든 가운데 카드가 흐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카드 자리에 어떤 균형이라든지 밸런스라든지 대조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카드라든지 아니면 변화라든지 진행을 의미하는 성질의 카드가 나오고 좌우에 등장하는 카드를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맥락이 함께 주어진다. 그러면 가운데 카드를 기준점 삼아서 손쉽게 빠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절대 감으로 때려 맞춘다거나 이미지 리딩을 한다거나 타로 리더에 따라서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식의 타로 리딩은 아닙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거는 가짜다, 그런 해석 방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타로 카드라는 것 자체를 단순히 기술이라는 관점을 넘어서서 배열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더 고찰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면 금방 다른 해석 원리도 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구체적인 리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보니까요, 소드 9번이 등장했는데 소드라는 거는 사람의 생각이자 이성을 담당하는 원소죠. 어디까지나 이 원소의 개념을 원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사람의 생각, 이성을 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소드의 개념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생각이 많을수록 행동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수비학적으로도 완성수에 도달한 상황이죠. 이미지를 보더라도 한 인물이 악몽을 꾸고 금방이라도
잠에서 깨어난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의 성격으로 돌아가서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의미일까요? 앞서 해석의 맥락을 잡을 때 A의 구조에서 B라는 구조로 변화함에 있어서 가운데 카드가 키포인트가 된다 이런 구조로 봤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질문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원래 학생들의 관점은 이러했다 또는 학생들의 상황은 이러했다 혹은 이러한 학생들이 라고 시작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소드 9번의 카드를 조금 더 의역해보면 원래 그 학생들이 그 강의 과목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정도로 의역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카드에 교황이 등장했습니다. 교황은 전달자의 역할일 수도 있고요. 그 신도들에게 어떤 율법의 길이라든지 지혜를 전달해주는 역할이죠. 즉, 이러한 학생들에게 그 강의 컨텐츠는 첫 수업은 교황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B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흐름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한 구조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 소드 9번의 상황은 어때요?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해도 답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두 번째 등장한 교황 카드는 전달자의 역할이고요. 학생들에게 스스로 답을 구해낼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정리해보면 원래 혼란스러웠던 학생들이 교황과 같은 그 강의를 통해서 답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그 강의는 학생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전 해석 사례를 진행했습니다. 타로 카드를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이 배열법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답은 뭐야? 이 카드가 이 자리에 등장하면 어떻게 바라봐야 돼? 처럼 빨리 답을 구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타로카드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연구를 하다 보면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서 어떤 구조든지 응용해서 쉽게 타로카드의 답을 찾아내는 재미도 있고요. 더불어 통찰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타로카드를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노하우를 하나 깨닫고 쌓아갈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모두 다 함께 타로카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삶을 더 유익하게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로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